금요일 저녁에 급 촬영을 하게 됐는데 금요일이 어디? 벌써 금요일. 금요일이에요.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 시그니엘 임대차 호실 보여드리고 왔고 하실진 모르겠는데 월세? 네, 월세 요즘 매물이 많더라고요. 시그니엘 월세가 약간 화두지 않나 지금? 많이 보러는 오시거든요. 조만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 이게 시그니엘 월세가 경기 지표다. 폭이 진짜 큰 것 같아. 아파트랑은 좀 다르고. 시그니엘 월세도 금액이 많이 내려왔어요. 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반년,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들어오면 사실 너무 좋긴 개꿀. 한데 네. 꿀이에요, 꿀. 아니 사실 우리 업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반 분들이 볼 때는 광고하려고 그렇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해 실제로도 여기 관계자들끼리도 진짜. 왜냐면 우리는 그 불과 반년 전, 1년 전 가격을 생각을 하니까. 그때에 비하면 엄청 많이 내려왔죠. 그치. 근데 공실인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 임대인분들도 빨리 그냥 채워 넣으시는 게 나으니까. 아니, 최근에 뭐가 이슈가 많아가지고 진짜 생각이 많아.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저 요즘 잠을 사실 못 자요. 나 오늘도 포대삼각 때문에 한참 통화했네. 코데스도 이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론 좋은데 지금 거기 아마 내 생각에 사업 주체도 예상보다 많이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사로 나와 있는 게 지금 70%가 됐다 이 상황인 건데, 근데 뭐 10% 됐는데 70% 됐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 어느 정도 그 정도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느낌적으로 봐도 좀 많이 된 느낌이에요, 진짜. 근데 그게 이제 흘러온 과정이 사실 정당 계약 때까지만 해도 그게 부적격도 많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계약률이 나올까 싶었거든요. 왜냐면 당발을 하고 나서 저한테도 그 당첨된 분들이 이제 이거 하는 게 좋을까 말을까 막 이런 상의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의 오는 걸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넣은 분들이 진짜 많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넣고 당첨돼서 이제 문의가 오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그래가지고 이 느낌이면은 이게 정당계약에서 나오기가 어렵겠네 했는데 진짜로 대기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25대 1까지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84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예당에서 라인 좋은 거는 진짜. 나갔죠. 저희 그때 모델하우스에 있는 타입은 다 나갔잖아요. 그 84 타입. 근데 이것도 이게 진짜로 내가 느끼고 있는 거를 유튜브에서 이게 좀 얘기하기가 좀 요즘은 민망한 게, 이것도 무슨 업자의 마케팅인 것 마냥.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또 나온 이유 중에 또 하나인데 혼자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유튜브 상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혼자서 이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업계와 소비자 의견 중에 이제 업계의 의견을 이렇게 뭔가 대변해주는.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강제 유튜브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영향인지 뭔지 최근에 좀 많이 보여요. 좀 이제 뭔가 새로 하는 분들이 보여요. 나 이제 유튜브 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뭐냐면 맞든 틀리든 그냥 키고 브로커로서 이제 이 시장을 이제 경험하면서 나의 주관적인 의견, 이 담겨 있는 이제 컨텐츠 이거를 이제 하는 게 많아져야 얘가 진짜로 과장인지 뭔지 이게 여러 개가 있어야지 소비자들이 볼 때도 이게 약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맞는 거구나 이럴 텐데, 이게 그냥 개뻥인지 아니면은 진짜 조금 과장된 건지 아니면은 얘는 진짠지, 약간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70%가 기사가 아예 나왔잖아요, 포대삼각이. 그러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건지 아니면 한 뭐 60% 되는데 70%라고 하는 건지 한 50% 되는데 70%라고 하는 건지 이거를 이제 아예 그러니까 감을 못 잡는 거지. 근데 저희도 뭐 시행사에서 하는 얘기나 이런 거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선택하시는 거는 어쨌든 고객들이 하시는 거니까 오셔가지고 보시고. 그치. 그때 예당 분들도 다 일단 선택을 하셔가지고 다 나갔잖아요. 보면은 일단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지. 나머지 안 된 라인들은 뭐 동호세에 대한 차이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은 그 계약률 궁금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길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거를 하려고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께서 예를 들면 다른 뭔가 이런 하이엔드 주택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갖고 있거나 거주 중이냐.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죠. 시장 추이가. 예를 들면은 요즘 신규 분양하는 거 아니더라도 타워팰리스 거래가 많아요. 또 초고가 거래가 막 지금 몇 개씩 찍히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지 막 그러면서 생각하고, 갑자기 또 마크힐스에서 무슨 또 초고가 거래 뭐 85억 거래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게 거래가 되면은 뭐 아소포는 어떻게 될까,
나인원 한다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요즘 대형 하이엔드 중에 가장 핫한 거는 솔직히 아서포 나인원 시그널인 것 같아요. 또 신축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 단지가 요 세 개인 것 같아. 왜냐면 뭐 29세대짜리 이런 거는 좀 단지가 작으니까 그만큼 이렇게 풀 자체도 더 적을 수밖에 없고 이런데 얘네들은 뭐 200세대, 300세대 이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게 얼마면 요게 얼마일까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통 투자자들은 뭐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니까. 제 고객분들도 보면은 어쨌든 지금 생기는 하이엔드 분양지들은 분납의 개념이 있잖아요. 아, 나눠서 내는. 나눠서 내는. 고객분 중에 한 분은 만약에 똑같은 200억대 신규 분양지랑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기존 고급 단지의 100억대 단지랑 비교를 하면은 본인은 지금 100억을 직접 한 번에 내고 매수를 하느냐.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포대쌍강에서 사실은 좀 놀란 포인트 중에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사실은 그 84보다도 아예 80평 넘는 이제 대형이나 그 150억 넘는 150억, 160억 이렇게 되어 있는 펜트 두 개를 많이들 궁금해했단 말이에요. 이제 저도 그렇고 왜냐면 그거는 지금 여기 강남에 있는 이런 신규 이거랑도 약간 연동되는 금액이고 이렇다 보니까 근데 그거 두 개가 지금 청약으로 바로 솔드아웃 돼 있잖아. 이거는 진짜 뭐 숨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나와 있는 매물이 그러면 포제스 한강 펜트가 150억, 160억 네, 한 방에 청약으로 끝난 거고. 그 정도 금액대라고 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이 뭐 아서포 펜트도 있을 거고 그쵸. 나인원 단지도 있을 거고 하잖아요. 근데 포제스 한강은 또 15층짜리 그니까, 건물에 생기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포데스 펜트가 얼마인데 이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포데스를 그 안 좋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광진구랑 성동구의 차이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15층짜리 펜트랑 47층에 있는 펜트랑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반영을 하면은 저희한테는 근데 또 좋은 호재인 게 그러면 이제 아서포 매물도 곧 거래가 그렇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수자도 생각하고 매도자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같이 고민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호가에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저게 그렇게 됐어? 예를 들면은 뭐 원래 115억에 내놨다가 뭐 125억으로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지. 나인원 단지가 생긴 지가 거의 이제 5년 차가 됐죠. 아 그렇네요 진짜. 벌써 5년 차가 됐는데 그래도 선호도가 엄청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분양지를 고민을 하시다가 나인원 매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수를 대기하시다가 이제 금액이 아직 안 맞아서 또 대기하고 계시긴 한데 그분들은 이제 또 대단지에서 생활하는 거랑 이렇게 소규모 단지에서 생활하는 거랑 커밋 차이도 있고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최근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한 두 개 정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에테로노 압구정은 그 제가 영상 올렸을 때 뭐 고급 빌라 찬양 영상이다 이런 이제 의견도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사실은 에테로노 압구정은 그런 의견이 있는 거랑 상반되게 그럴 수 있어요. 시장에서도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청담동에 그런 큰 대지, 1,500평 넘는 대지에 들어오는 신축 고급 빌라형 하이엔드 주택이라서 오히려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타워필리스랑 포도바이 펜디카사 추이가 좀 쇼킹인 것 같아요. 타워필리스가 갑자기 잘 팔리니까 이게 가격이 올랐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 팔리는 거. 지금 사실 거래 침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거래량 살아나는 중인데 이 타워팰리스가 먼저 거래량이 확 살아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좀 신기한 것 같고 그리고 포도바이 펜디카사는 사실 청담동이 아니잖아요. 압구정도 아니고 한남동도 아니고 논현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비슷하게 대지 1,000평 정도의 그 30세대 미만 하이엔드 주택인 건 맞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은 심리적인 그게 그러니까 뭐 더피크도산, 에테론 압구정 이런 것들이랑 뭐 물리적 거리가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사실은 수요층 입장에서 보는 느낌이 좀 달라요. 압구정, 청담이 권역에 좀 아닌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물론 청약이긴 하지만 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청약이어도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은 아시잖아요. 이게 청약 뭐 심심해서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 컨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 오는 이제 그 느낌도 있고 컨셉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최초잖아요. 또 이런 게 이런 명품 브랜드랑 콜라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급 주택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뭔가 그러니까 다른 뭐 디테일한 차이도 있겠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그 차이거든요. 다른 거는 뭐 세계적인 건축 거장 오는 거나 뭐 그런 거는 사실은 뭐 명품 가구 쓰고 이런 거는 사실 좀 부차적인 거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랑 큰 차이가 뭘까를 보면은 사실 명품 브랜드 콜라보인데 그러니까 이게 최초인 게 좀 먹히나 보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어쨌든 필연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뭐 고급 빌라 같은 것들보다 이제 가격이 올라가야 사업이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비싸네 뭐네 이거는 이제 시장이 판단할 문제고 어쨌든 새로 이제 상품을 들고 나오려면은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분양 가격을 더 받을 그 이제 상품성을 끌어올릴 명분이 크게 뭐 세계적 건축 거장 오는 거랑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강화한다. 근데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강화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세계적 건축 거장이 둘 중에는 그나마 일리 있어 보이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는 좀 그 뭐 흔해졌다고 하면 웃기긴 한데 이제 새롭진 않잖아요. 이제 새롭진 않아. 에테르노 청담이 새로 나올 때 뭐 이럴 때는 뭐 해외에서만 보던 라파엘 모네오 작품이 청담동 한강변에 생기네요. 막 이런 좀 반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롭지 않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품 브랜드랑 콜라보하는 게 제 고객분들은 반응이 반반이었어요. 네. 반반이었는데 굉장히 싫어하는 분도 있었다고.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 이게 얼마나 보다 제가 타워팰리스 생각을 진짜 해봤어요. 근데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 첫 번째는 최근에 그 성수전략 정비구역 그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제 층수 제한이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니네 맘대로 뭐 70층 이상 뭐 80층 져라 했는데 안 짓겠대. 공사비가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오니까 뭐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고 이러니까 정말 그 돈이 많은 막 이런 데가 아니면 예전 같으면은 우리 더 짓게 해주세요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지으세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의미가 이제 이건 거죠. 똑같이 예를 들면은 타워필스 같은 60층 대 이걸 지으려면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 이런 차원이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또 희소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는 그 GBC라고 하는 이제 강남에 랜드마크가 생길 뻔했는데 그게 거의 무산됐잖아요. 지금 무산이 됐지. 무산이 됐어. 그러니까 이런 50층 넘는 초고층 타워는 타워필스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게다가 이건 주거용 타워야.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거예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신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거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GBC가 있었으면 사실 강남의 랜드마크가 이제 일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무산이 되는 게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니까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한남더일이 좋니, 나인원이 좋니, 아소프가 좋니 해도 사실은 그런 게 이제 강남에 없으니까 그런 거지. 강남이 좋아요, 사실은. 소비자들도 강남이 좋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없으니까 나인원 한남 같은 게 강남에 뭐 지어질 것 땅도 없고 막 그러니까. 한남동 상대적으로 이제 강남에 가까운데 거기가 있고 아소포도 다리 하나 건너면 강남인데 거기에 막 49층짜리 이런 예쁘게 생긴 건물이 있으니까 이제 좋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대놓고 강남에 있으니까 타워팰리스는 오래됐지만 이런 거 이제 못 나온다. 나오려고 하면 엄청나게 비싸거나 못 나와. 그러니까 희소해. 이거에 지금 좀 뭔가 이제 결과물이지 않을까. 지금의 타워팰리스 이런 매매. 그 금액대 이제 그 안에서의 만족도도 높다 보니까 굳이 다른 데 갈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거기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랬던 거지. 예를 들면 이제 주변에 재건축하는 애들이 뭐 50층 이상, 뭐 60층대 이렇게 지을 수 있어. 이러면 타워팰리스가 주목이 좀 덜 되겠죠. 왜냐면 당연히 신축이 좋을 거니까. 근데 딱 보니까 이제 어려워 다들 지금. 이런 게 또 생기려면 사실 재건축이 돼야 되는 건데. 어려워. 그리고 이제 재건축해서 50층 넘게 지으라 그래도 안 짓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당분간은 또 랜드마크 자리를 계속 하는 거니까 그게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강남이 좋다 결국에. 약간 이런 거에 복합적인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매매 그거지 않을까. 타워팰리스도 그렇고 비스텔로 보면은 이제 또 PM플러스도 최근에 또 거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티크 모나코도 지어진 지가 또 꽤 됐는데도 그치. 막상 이제 새로 또 가려고 하면은 기대감보다는 이제 여기에서 만족을 하시고 있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커뮤니티나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오피스텔 안 팔리고 뭐 아무도 안 찾고 뭐 마피아도 안 사고 막 이런 거랑 상반된 결과인 거예요. 사실은 PM플러스가 전용 41평 정도가 되는데 그게 뭐 30억 후반에 팔렸으니까 거의 한 평당 1억이 조금 안 되는 전용 평당 기준으로. 그게 또 두 개 호실이 합쳐져 있어요. 내부가.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실거래가 한 번에 떴는데 그러니까 합쳐도 근데 평당으로 환산해보면은 1억이 조금 안 되는 그거라서 사실 지금 우리가 뭐 거품이니 뭐니 아무것도 안 사니 하는 것들이 사실 1억 정도거나 한 1억 2천? 요 사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분양한 것들이. 근데 걔는 또 이제 15년 된 애니까 PM플러스는 물론 이제 규모가 크고 자주식 주차고 이러니까 장점이 있다고 해도 또 이제 구축인 건 당연히 마이너스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얼추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 굳어진 가격이 그 전 가격보다는 조금 빠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상 커뮤니티나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뭐 오피스텔 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이런 또 하이엔드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차이가 있긴 있다. 그러니까 주거용 그 일반 주택시장처럼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최근까지는 사실 거래가 없었던 게 맞는데, 그러니까 한 작년 가을부터 올 초까지 한 구정 전까지는 오피스텔 매매가 진짜 잘 없었던 게 맞는데 이거를 계속 연관 짓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시그니엘부터 시작한 게 맞아요. 또 이게 이 고급 오피스텔 매매
그 트래픽이 그러니까 시그니엘이 먼저 이제 펜트도 거래되고 뭐 93억 거래도 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니엘이 그냥 누가 봐도 독보적으로 오피스텔 중에 그냥 제일 비싼 애니까.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빌딩 거래가 되게 자주 되고 있어요. 아 최근에? 구정 끝나고? 네, 구정 전후로 해가지고. 아 근데 이게 뭔가 좀 기시감이 드는 게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작년에 사실 구정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는 완전히 뭔가 확 바뀐 느낌이. 1월부터 1월부터 거래량이 확실히 늘었어요. 네. 근데 이제 빌딩 시장이 그렇게 살아난다고 하는 거는 또 시그널도 이제 조금씩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오피스텔 시장들도 매물 워낙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문의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기시감이 든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작년에 또 이제 구정 끝나고 시장이 살아났던 이유가 이게 금리 고점론이 확산이 됐었어요. 그때 그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예 이제 못을 박았죠. 이제 기대감을 없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르게 흘러갈 것 같아요, 약간. 작년에는 이 기대감이 있는 채로 한 여름 전까지 갔거든요. 이제 구정 끝나고부터 여름 전까지. 그래서 그때 막 거래도 많이 됐잖아요. 근데 한 뭐 8, 9월 이때부터 다시 뭔가 이제 금리 당분간 안 내려오는구나. 약간 이런 거 퍼지면서 사실 뭐 이 고급 주택 시장이라고 해도 아예 동떨어진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영향이 없지 않은데, 그러니까 가격이 안 빠졌다 뭐 이런 거지. 일단 이 거래량 자체가 죽는 거는 이제 비슷한 좀 맥락인 거죠. 매수자들 심리는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 정도로 이렇게 몇 개월 가고 그러니까 이렇지도 않을 것 같은 약간 이런 좀 우려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제가 봐도 그 연초부터 해가지고 좀 이제 투자 심리도 좀 살아나고 이제 끝났다. 금리 떨어지면 가격 올라갈 텐데 지금 이럴 때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게 느껴졌는데, 저는 작년에 대기하셨던 분들이 거래는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오르기 전에 뭐 더 떨어질 거를 기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시그널 지금 소유주분들도 금액을 더 내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인데 조금만 더 버티면 그래도 거래가 나올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거래 금액을 낮춰가지고 하진 않을 거고, 이제 월세야 이제 당연히 매달 이제 나가는 이자 비용도 있을 거고 하니까 빨리 낮춰서라도 계약을 하는 게 좋은 거고. 근데 거래량은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게 느껴지고, 빌딩 거래도 보면은 고액대가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액이면? 뭐 100억대 이상도 거래되고 있고, 뭐 100억 전후로 해가지고도. 100억 원짜리? 네네. 지난번에 그 1화 출연하시고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고. 제가 대표님 유튜브 채널이 사실 뭐 1만 이 정도 구독자밖에 안 된다고. 조회수도 별로 안 나왔어요. 조회수도 별로 안 돼서. 편집 2주 걸려서 했는데 조회수 2천. 근데 생각보다 문의가 되게 많이 와서 신기했어요. 네, 이걸 보시고 구독자가 많진 않은데 조회수도 많진 않았는데 실제 이제 소유주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고. 제가 또 그 이미지를 좋게 해줬잖아요. 감사합니다. 느껴져요. 그 편집 열심히 하셔가지고. 편집자랑 제가 2주 했어요, 진짜로. 2주 동안 했는데 조회수가 별로 안 나. 아니 진짜로 근데 조회수 그거를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이제 내용 자체가 좀 타겟층을 이제 좁혀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박태영 TV 평균 조회수보다는 이제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아직은 팀장님 말고는 전혀 지금 섭외 시도를 전혀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밀어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기획된 그런 촬영보다 좀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핑계고 뭐 이런 뭐 나불나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자연스러운 토크. 저희 사무실에 오면 제가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해도 좋겠다. 네. 아니 근데 요즘 팀장님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는 요즘에 일단 뭐 급한 오피스텔 임대차부터 맞춰드리는. 중소형? 중소형도 그렇고 시그널도 그렇고요. 맞춰드리느라고 지금은 손님분들 모시고 있고, 진짜 거의 매일 시그널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실 만한 분들이 이제 와야 되는데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제가 호실까지는 오픈을 안 하거든요. 오셔가지고 브리핑 하고선 이제 끝내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가서 그런 거 보여드리고, 중소형도 저희가 할 게 진짜 많잖아요. 지금 이제 신규 입주하고 많죠. 있는 데가 많아서.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게 박태환 TV를 출연해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한 문의가 저희가 원래 별로 없다가 많이 늘었거든요. 시그널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강남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좀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업체 중개사들도 이제 지치잖아요. 지금 임대 안 나간 지가 기간이 꽤 되니까. 근데 이게 임대 어렵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오래 겪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소비자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상품성이 별로인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왜냐면 전반적으로 임대 시장이 어려운 게 맞고, 그리고 좀 공급이 몰려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게 맞는데, 그래요. 중개사 입장에서도 이게 다른 거 대비 품이 많이 들어요. 지금 여기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 임대차 하는 게. 왜냐면 워낙 많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니,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 뭐가 이제 저거는 저거고 이거는 이거고, 아, 이게 나한테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이 길어가지고. 일단 다 다녀보셔야죠. 또 직접 임차를 근데 들어가실 건데. 이게 원래부터 있던 거면 중개사도 그거 이럴 텐데 다 새로 나오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단지가 한 뭐 7, 8개가 있는데 그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탁 정리가 돼 있는 중개사가 흔치 않죠. 그건 솔직히 흔치 않아. 왜냐면 따로 공부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임장해보고 이러지 않으면 사실 뭐 경력이 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 새로 나온 것들인데, 그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고전을 겪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만큼의 뭔가 이렇게 파이팅이 지금은 시기가 이제 고전하고 있는 게 길어지다 보니까 파이팅이 좀 떨어진 상황이라. 그런데 또 새로운 단지들이 계속 나오고 막 이러니까. 실제로 다녀보셨죠? 가보면은 이제 뭐 입지의 차이도 있고 커뮤니티의 차이도 있고 한데 고르시는 분들도 다 다녀보셔야지 이제 뭐가 좋은지 아시니까 그 품이 많이 시간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좀 생뚱맞은 얘기인데, 그 지난번에 상즈칼룸 M을 제가 이제 저녁에 또 지나가면서 또 요즘 그게 좀 이렇게 취미처럼 됐는데, 불 얼마나 켜져 있나 이거 이제 보러 다니는 게 좀 취미처럼 됐어요. 낮에는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를 딱 있는데 어떤 한 2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남자 패거리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이제 우르르 걸어가는데, 저거 뭐야? 막 그러면서 저거 오피스텔이야? 상즈칼룸 M 오피스텔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혀 이런 부동산에 관심 없을 정도로 젊은 남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상즈칼룸 M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약간 이게 좀 막 생각보다 그래도 그 전에 비해 좀 알려졌구나. 그래도 입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만한 위치에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이제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인지도가 약간 이제 좀 올라가지 않았나요? 좀 그거를 내가 느꼈어 그때. 지금 또 르피에드인 강남도 그래서 아직 공사 중이긴 한데 밑에가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그래도 호실마다 다 다녀보면은 좀 장단점이 확실하게 느껴져가지고 많은 호실도 또 비교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층마다 또 타입마다 방향마다 이제 또 좋은 게 따로 있으니 다녀보셔야죠. 그리고 이게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게,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최소한의 수익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가 이게 이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이런 건데, 왜냐면 이거는 빌딩처럼 이렇게 대지를 깔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수익 환원법인 거죠. 그냥 이 가치를 매기는 그 계산법이. 그러니까 그냥 월세 낮춰가지고 탁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빌딩은 뭔가 그래도 토지 가격으로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월세는 낮지만 우리는 이 정도 가치를 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데 오피스텔 계열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낮춰서라도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자를 이제 해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매매까지 영향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실거주 하려고 살려는 사람은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진짜. 이 전체 만약에 수요층이 100이라 그러면은 10도 안 될 거야, 정말. 대부분이 투자인 건데 이걸 사가지고 그 임대료 받아서 이걸 텐데, 그거가 이제 재미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이 매매 가격이 이렇게 되는 그거라서. 또 그렇게 낮춰서 계약 되고 나면 그 다음도 우르르 낮춰서 우르르 또 되죠. 계약이 되다 우르르 보니까 되지. 그래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펜트하우스를 보시는 분들은 또 펜트하우스만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계약이 이제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와 있는 매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비교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저는 요즘에 또 에테르노 압구정이나 뭐 더피크나 이런 것들이 또 문의가 다시 또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구정이 끝나서 그런 건지. 에테르노 압구정이랑 더피크. 네네네. 해외 다녀오신 고객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다녀오시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청약률이 좋다는 거를 또 많이 듣다 보시니까는 한 번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에테르노 압구정도 청약률이 높다고 하고 아직. 아니, 에테르노 압구정은 솔직히 핫한 거 진짜 팩트예요, 진짜로. 이게 무슨 뭐 마케팅이 아니라. 아니 청담도 그렇게 좀 만족도가 이제
조금씩 나올 텐데 입주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하면은 이제 1차 사업지에 대한 후광이 이제 압구정에서 또 더 보이겠죠. 그러니까 압구정은 청약이라고 할 수 있다고 쳐도 사실 더피그도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하는 그 퍼센티지가 그런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의미하는 건데, 왜냐면은 이제 그거를 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청약이지 그게 무슨 계약 아니지 않냐. 근데 또 웃기게도 더피그도사는 또 아닌 거야. 진짜 이제 계약으로 그 정도 어느 정도 된 게 그것도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히 그러니까 입지에서 오는 그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죠? 아무리 입지가 여기 더피크도산이랑 에테론 압구정 여기가 사실 좀 이제 가장 좀 선호가 되는 뭔가 압구정 청담 이제 거기다 보니까 다른 뭔가 이제 특별한 그런 뭐 차이가 없더라도 그냥 얘네들은 그런 느낌이고, 근데 포드바이 펜디카사는 확실히 이제 그 권역은 아닌데 그 명품 브랜드랑 최초 콜라보한 하이엔드 주택, 그게 뭔가 좀 특장점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1부 나가고 나서 최근까지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처음 촬영하고 지금 설날이 있어서 되게 또 빨리 지나갔네요. 가장 뭔가 네.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요? 저는 저희 회사에 진짜 계약하고 나면 이제 사진이 매번 올라오거든요. 단체 이제 그룹톡에. 근데 사진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빌딩팀 진짜 너무 재밌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아지신 것도 느껴지고 하니까는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시그니엘 소유주분들이 계속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임대 때문에? 임대도 그런데 이제 매매도 이제 조금씩 더 생각해봐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최근에. 대표님은요? 그러니까 나는 최근에 그 에테르노 압구정이랑 그 포도바이 펜티카사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물론 청약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좀 놀라워서 이제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막 호들갑 떠는 영상을 막 올리고 했었는데, 진짜로 이건 좀 놀랄만한 그거였거든. 사실 200억 넘는 이런 애들이 이렇게 수요가 몰리고 하는 게. 근데 선택하시는 분들이나 고려하시는 분들 보면은 에테르노 압구정이나 포도바이 펜티카사를 보시는 분들이나 너무 성향이나 이런 게 되게 차이가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미지가 너무 다르고 일단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이 다른 게 느껴져요. 사실 그 에테르노 압구정이 좀 더 이게 일반적인 느낌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애초에 상품 자체도 무슨 뭐 새로운 시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여기가 뭔가 캐릭터가 있는 느낌이죠. 이제 포도가. 최근까지는 이제 작년부터 이게 중소형 하이엔드가 강남 위주로 좀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상반기에 몬트레 한남, 하반기에 브라이튼 한남,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한남동까지 좀 확장이 되면서 내년에는 또 청담동에 있는 하이엔드, 최근까지는 사실 여기 노년이랑 강남 이쪽이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분양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먼저 하다가 청담이랑 뭐 한남 이렇게, 사실 근데 청담 한남이 좀 제일 하이엔드 느낌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가면은 뭔가 이제 끝나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중소형은. 근데 그 과정에서 올해가 사실 피크예요. 올해가 피크야. 그래서 사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중개 대상물 많아지고 그러면은 이게 중개사한테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거예요, 원래. 엄청 바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파이팅 해가지고, 원래는 저는 근데 임대도 임대인데 이 매매를 이게 약간 좀 기미가 보여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이제 소통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제 그런 수익률이나 이런 게, 이거는 뭐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뭐 실거주하면 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비어 있는 거를 이렇게 그냥 사서 비워두세요 뭐 이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가 이제 상황이 맞아야 돼. 이거를 이제 매수를 권유를 하거나 이제 중개가 되려면은. 아무튼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매매가 그거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매매가 돼야지 이게 끝나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부득이 뭔가 그런 잔금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해소가 안 돼요. 이거는 사실은 이 대부분의 시행사들도 결정권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돈을 받아서 시공사한테 줘야 되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시공사한테 돈을 못 주고, 또 시공사는 돈을 달라고 하고 있고 연체되고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유기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시행사는 왜 이렇게 못됐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시행사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에요. 연체를 물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돈을 다 줬으면 클리어하게 끝냈으면 시행사가 당연히 이제 사업의 주인인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대부분의 시행사들이 아닌 거죠. 근데 이러려면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여기 이제 사업 주체 측에서는 잔금이 안 되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결말을 내주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뭐 PF 이제 뭐 4월부터 이제 부실 사업장 정리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매매가 돼야 돼요. 결국에 시장이 조금 이제 매매 시장이 살아나서 그 잔금 여력이 있는 그런 매수자가 싼 가격에 사고 도저히 안 되는 이런 케이스의 매물들은 낮은 가격으로 매도가 되고 이렇게 돼야 결국에 지금의 이 전반적인 입주장이 뭔가 이제 클리어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시행사도 돈을 받아서 시공사한테 돈을 주고 그럼 시공사도 못 받은 돈을 받게 되고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올해 기대를 오래 해야죠. 더 이상 가면 그러고 있어요.